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용문고등학교 자율활동 OT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OT를 맡은 용문고등학교 창의체험예술부장 김민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원한 사진 하나 띄워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입니다. 왜 띄웠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여행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고3들 수능 마치고 원하는 대학 가셔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 어느 쯤에 배낭을 메고 지구 반대편 어딘가를 헤매면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찾고 더 행복해질 만한 그런 삶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오늘을 좀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자율활동 O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게 자율자치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이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취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요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자율자치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의 학급 회장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급 회장은 정말 책임감 있게 학급의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좀 열심히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활기록부랑 연결시킬 수 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곳에도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을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율활동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세 번째만 볼 건데요.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적 주제 활동으로 나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역할, 협력적 사고를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주로 나온 말이 공동체, 주체적, 협력적, 공동의 문제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요런 것하고 자율활동이 좀 관련이 있다. 일단 이 정도를 좀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자, 일단 고3들을 위해서 쌤이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자율활동이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들끼리 심심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보면 7번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율활동입니다. 이 학교에서 기록된 자율활동들, 다른 학교 생기부 같은 것들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생기부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율활동에 적응, 자치,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행사활동 같은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적혀 있어도 그것이 별로 입시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봐봐요. 개인의 활동,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율활동에서는 개인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두드러지면 그것이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활동을 해서 뭘 해야 되느냐?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좋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리더로서의 직함이 필요하다. 리더로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겠죠. 자, 리더십 활동이 입학사정관이 평가해서 중요하게 보는 활동이라면 리더로서 무엇을 보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를 하더라도 리더로서의 공약에 대한 실천 활동, 공약이 아니라면 학교나 학급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내용을 담임교사의 행동 특선 및 종합 의견의 코멘트 사항이나 교사 추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학급 회장 같은 걸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줬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학급 회장으로서의 생기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공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학급 회장으로서 평가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공약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반성 같은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3번, 4번 계속 읽어볼게요. 3번은 그냥 일회성 어떤 직책 같은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4번은 사실은 뭐 좋은 말인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리더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전교회장, 전교부회장을 목표로 하십시오. 뭐 고2도 고3도 이 내용은 다 끝났겠네요.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무엇을 많이 중요시 본다라는 겁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급 회장, 부회장, 뭐 전교 회장, 부회장, 대의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여러분들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 이를 머릿속에 새겨 넣을 필요가 있다. 리더십이 뭐예요, 학생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요 라고 쌀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주로 검증하는 게 어디라고요? 네, 자율활동입니다. 자, 그럼 자율활동이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런 리더십 검증에 도구가 되는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더 이제 대입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2니까 올해 고3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내년 지금 현재 고2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가 좀 바뀌었는데 자소서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고1은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옛날 자소서와 현재 자소서인데요. 3번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3번 내용. 자, 3번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2번이죠. 2번. 여기서 2번을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서 배운 점 이런 걸 쓰라고 하거든요. 타인과 공동체. 여러분 타인과 공동체 이거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겠어요? 교과세특? 수행평가를 도와줬다? 네, 이거는 주로 창체에서 하는 겁니다. 창체 부분에서. 예, 흔히 말하는 비교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체에서도 자동 봉진 중에서 뭐겠어요? 동아리 활동에서, 진로 활동에서, 네, 주로 자율 활동 아니면 봉사 활동 이런 데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부각시키기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코로나 상황인 거 아시죠? 봉사활동 전체적으로 권장합니까? 안 합니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율활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지금 고2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은 고3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내가 자소서 정도를 써야 되는 대학에 진학을 할 거라면 이런 문항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으시라고요? 네, 자율활동 같은 데서 키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자율활동의 꽃은 자치활동입니다. 행사활동, 적응활동 아닙니다. 학교에서 뭐 무슨 여러분 졸업식, 스승의 날 기념식, 개교기념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육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렇게 교육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장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활동은 자치활동인데 사실 지금까지 자치활동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뭐하지? 할 거 없으면 그냥 학급 회의 그냥 잠깐 하다가 그냥 엎드려 자기도 하고 뭐 요즘은 TV가 좋으니까 TV로 뭔가를 보기도 하고 네. 뭐 그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걸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학교의 자율활동과 자치활동 한번 봅시다. 우리 학교의 자율활동의 핵심은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학생자치위원회 활동과 학급자치활동인데요. 당연히 여러분 자치위원회 일정이 쭉 나와 있고 이제 자치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고3은 해당 사항이 좀 없는데 잠깐만
좀 참아주시고요. 학급자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는 고2, 고3 모두에게 해당하니까 그 내용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자치위원회 대의원 모집 공고가 다 각 반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부, 캠페인부, 예술체육부, 총무부, 영상부를 뽑는데요. 면접 날짜 등등은 각 반에도 붙어 있고 선생님이 어제 여러분들 문자로도 다 1, 2학년들을 대상으로는 문자로도 다 발송을 해줬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학생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님 인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조준환입니다. 우선 학교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선배님, 동급생 여러분들의 뜻을 제 마음속에 항상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해 학생 여러분들의 아쉬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용문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회장의 각오대로 잘 학생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조력자로서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장한테는 선생님이 갑자기 이 영상으로 인사 한번 할래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의관을 정제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그리고 형님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밤 12시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학생회장으로서의 진정성 느껴집니다. 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좀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우리 학생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소개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문자로 발송됐고 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쯤에서 끊겠습니다. 자, 학생회에 제안합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데요. 일단 이거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2020 학생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참여 예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생 참여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회나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학교 생활에 임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생기부 스펙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회한테 다른 학교 학생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학생 제안 사업도 공모합니다. 학생회 여러분들이 학생회 임원들이 대의원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학생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진짜 소통하는 모습이겠죠. 이런 것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학생회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을 적극 이용해서 좀 이렇게 잘한 학교들이 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딴 학교는 열심히 했었네 라고 여러분들의 좀 수준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정도 해야 야 용문 학생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자, 일단 이건 어떤 중학교에서 한 거긴 한데 슬기로운 학교생활 안무 공모. 우리 학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했다 합니다. 자, 스승의 날 영상 편지 공모전.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약간 오글오글 거리기는 한데 글쎄요. 이걸 받아보고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글쎄 여러분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웃긴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는 못 하겠는데 구석구석 교실 무비데이. 예를 들면 올해 동아리 한마당 잘 안 될 거잖아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랜선 동아리 한마당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학교에서 멍하니 앉아서 뭐 하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교실이라든지 뭐 어딘가를 뭐 10시부터 12시까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냥 무비데이를 정하는 거죠. 예. 11반에서 11개의 영화를 트는 거죠. 그런데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영화 틀면은 별로 이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쌤은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구석구석 교실 다큐멘터리 데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큐멘터리도 어떤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권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테마를 기획해서 다큐멘터리 데이를 해서 뭐 교양을 높였다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온라인 취향 존중 골든벨. 그냥 골든벨인데요. 골든벨을 줌으로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랜선 동아리 한마당 때 학생의 친구들이 준비를 잘 해주신다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스포츠 대회. 예, 우리 학교에서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도 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의 보물을 찾아라. 유치한 것 같죠? 선생님이 고1 데리고 해봤습니다. 고1 데리고 운동장에서 많이 해봤어요. 예, 그 강신수련관에서 우리 반끼리 1박 2일 잘 때 이렇게 뭐죠? 종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보물찾기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추억이죠. 재미죠. 이걸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 3학년 공통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학급회장 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학년은 여러분 여기 이제 1학년 각 반에 지금 게시돼 있죠. 1학년은 오늘 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2, 3학년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급회장 입후보를 해주세요. 네, 학급회장 입후보를.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입니다. 아마 집에서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을 확률이 90%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못했고 월요일 날 오자마자 후보 등록하고 수요일 날 선거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3학년들은 2학년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6교시에 학급회장 선거를 하고 19일에 정부회장 임명식 플러스 학생회 대의원들도 임명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각 반에 다 붙어 있어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입후보 절차나 자격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선거 운동과 선거 방식 상식적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좀 바뀐 게 이겁니다. 학급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안내인데요. 입후보 등록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쓰라고 좀 귀찮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약간 부끄럽기도 할 테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학급회장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평가해보고 나는 이런 학생인데 내가 회장으로서 괜찮겠느냐라고 투표권이 있는 우리 반 그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치활동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자율활동의 꽃이 자치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의주제 활동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의주제 활동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어떤 걸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성곽길 산책 이러면은 용문고등학교 11반이 그냥 우르르 성곽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회장, 부회장이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어떤 행사를 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평가받는 선거로서 투표로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실천 가능한 공약도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3가지 정도. 더 있으면 더 적으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생기부에서 뭐가 유리하다고요? 학생회장이 됐더라도 반에서 학급 회장이 됐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학급 회장을 수행하였음 이렇게 끝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학급 회장을 수행하였음, 특히 자신이 내건 공약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였던 모습을 보여줌. 이렇게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했구나라고 대학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학급 회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스펙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페이퍼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귀찮지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 학급 운영비 사용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교육청에서 온 가이드라인입니다. 학급 운영비 학급별 20만 원 이상 편성 권장입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 코로나로 예산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안 깎았어요. 학생들이 이걸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온라인 학급 운영을 위한 온라인 행사 등에도 지출이 가능하대요. 현재는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교사 중심으로 학급 행사 등 비용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됐는데 예산 사용의 주도권을 학급회로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걸 권장한다 그랬는데 우리 학교 해버렸잖아요. 이런 공문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양했다라기보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선생님께 건의하고 협력하여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데 쓰겠다라고 하면 그걸 담임 선생님들이 왜 말리시겠습니까? 의미 있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4월 7일, 7월 14일 행사에 쓰든지 아니면 학급 회장으로서 나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이런 학급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회장은 어떻게 뽑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회장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네, 학급마다 다릅니다.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급 회장은 저런 페이퍼를 내서 좀 제대로 뽑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우리가 좀 완벽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학교는 나름대로 담임 선생님이 재량과 상식으로 이런 선거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러닝메이트제, 차점자는 부회장으로 지정한다. 아니면 낙선자 중 부회장을 재투표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담임쌤과 협의하세요. 이 방송이 끝나면 쌤, 우리 회장, 부회장 어떻게 뽑아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룰을 정하십시오. 부회장도 등록서 써야 하나요? 쓰면 좋겠죠. 근데 담임쌤이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쌤은 개인적으로 학급 대표로서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나 담임 선생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회장 출마자가 없어요? 가끔 있긴 한데 설마. 여러분 안 됩니다. 학교 생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 출마자가 없으면 개꿀 땡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냥 쉽게 회장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성장에 큰 의미 있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부회장 출마에만 관심 있어요. 어떤 의도인지 압니다. 약간 말은 점점점 하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 회장에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담임 선생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배너를 하나 띄워야 되겠다.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자, 방송 영상 종료 후 담임 선생님과 학급 회장 선거 방식 등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급 회장을 뽑고 나면 여러분, 학급 회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은 그냥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대요. 학급 회장도 자치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자, 슬기로운 학교 생활 이모저모 퀴즈 대회, 우리 반 퀴즈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요런 것들도 학급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뭐 편지 쓰기 너무 식상하죠. 근데 그 식상한 걸 좀 더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친구 어머니에게 친구의 칭찬을 하는 편지를 써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의미가 있을까? 재미는 없겠지만 의미는 있을 겁니다. 자, 배움과 실천이 함께하는 학급 현장 학습 꾸리기. 이게 우리가 2시간씩 부여된 뭐 4월 14일, 7월 14일 이럴 때 쉽게 말해서 놀러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놀러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한 놀러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셔야 리더로서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반 학생들이 각기 어떤 역할을 조금씩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빛깔이 있는 학급 문집 만들기. 이거는 우리 작년까지 3학년부에 계셨던 김태광 선생님이 전문가십니다. 몇 년째 학급 문집을 계속 발급해 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 선생님은 좀 흉내 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웠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하려고 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아마 좀 더 쉬웠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재밌지 않나요? 우리 교실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뭔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온앤오프 학급 도서관.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모둠일기장. 모둠일기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또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은 모둠일기장 가지고 학교 생활 그 행동 발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쉽게 많이 써줬었습니다. 작년 정말 이 3학년 중에 우리 반 학생들 많을 텐데 작년 정말 코로나로 요걸 제대로 못한 게 좀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몇 년째 우리 반 모둠일기는 나름 성실하게 잘 써오고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졸업생들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 선생님이 이렇게 뭐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막 밝혀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쓸 수 있는 거죠. 뭐 관찰력이 예리하다라든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하기에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든 근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둠일기 이렇게 다 쓰면 댓글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대충 끝이고요.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서 예전에 뭘 했던가 다는 못 찾아봤는데 이거는 몇 년 전 졸업생들입니다. 어떻게 저떻게 예산 지원을 좀 받고 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랑 강릉에 놀러 갔었습니다. 1박 2일로 강릉에 놀러 가서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에서 편지도 쓰고 허름한 펜션에서 5명이 끼어 자기도 하고 암벽 등반 같은 걸 좀 배우기도 하고 설악산도 가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냥 여행사에서 간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여행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방학 때 나와가지고 여행 계획 어떻게 짤까 계속 회의하면서 여행을 다녀왔고 이런 과정들을 이 친구 생기부들에 다 기록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요거는 한 10년 전쯤인데요.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주간지에 뭐 이런 신문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스포츠가 아니라 사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 못난 글씨가 선생님 글씨거든요. 그래서 용문중학교 이때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용문중학교 3학년 5반 학생 일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기증을 했어요.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선생님 이런 사례가 좋아서 녹색연합에서 좀 감동을 먹어가지고 뭐 이런 관련 뭐 기사 취재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했던 게 우리 반 당근마켓이죠. 아나바다 장터 같은 것들을 하고 장터 수익금의 10% 정도를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회의를 통해서 어디에 기부할지 아이들이 정했고 그걸 선생님이 미션을 실행을 해줬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담임교사로서 실시한 건 아닌데요. 이런 거 딱 보시면 뭐 하는 건지 알겠죠. 2시간 정도의 자율활동이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2시간 정도의 자율활동이면 재료 준비해 와서 이런 음식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학급 회장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회의 대의원 이런 것들을 뽑는데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되고 나서 학급 회장이 되고 나서 대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매우 매우 많구나라는 것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자율활동, 자치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의미 있는 학교 생활 해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여기서 나머지는 학급 회장, 부회장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들을 좀 맡아서 생기부 어딘가에서 자율성이라든지 참여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좀 자율활동 부분이나 행동발달사항에 가득가득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입시에도 유리해졌으면 좋겠고요. 입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참된 인간, 멋진 인간으로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방송 영상 종료 후 담임 선생님과 학급 회장 선거 방식 등을 논의해 주세요. 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담임쌤을 불러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